번째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564번, 577번,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587번. 이제 상당히 돌아서 지레 겁먹어서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최대한 도전해 본 사람도 있고. 잘했어. 틀려도 돼. 틀려야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가는데 맞기만 하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요 활용 단원이 참 좋은 게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64번부터 보는데 63번하고 63번 오늘 그 일일 테스트에서 나온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 보여. 자, 64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표 나오는 형태 있잖아. 막 제휴카드, 생일 이벤트 막 이런 거 비교하고 있는 거 나도 잘 몰라.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읽어보자. 소율이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고기 뷔페에 가려고 한다. 고기 뷔페에 1인당 이용요금 동그라미 쳐야겠지 일단은. 12,000원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 그치? 중요한 정보겠죠? 12,000원이고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 뭔가 깎아주는 거지. 네, 깎아주겠죠? 몇 퍼센트 할인, 얼마를 빼주겠다. 그러면 빼면 되고, 그치?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 그러면 1 마이너스 만약에 A%라 그러면 100분의 A를 해서 이거를 소수로 바꿔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를 예상하면서 그 다음에 읽어봐. 몇 명 이상부터 통신사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라고 그랬지? 그럼 일단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몇 명 들어갔냐? X명 들어갔습니다. X명 들어가 고기 뷔페. 그치?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 먼저 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봐봐. 통신사 제휴카드가 전체 이용 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대. 근데 얼마라 그랬어 한 명당? 12,000원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일단 얼마 할인해 준다? 20%를 할인한다? 그러면 뭐야? 여기 1-100분의 20을 계산해서 소수로 적어보세요. 얼마야? 100분의 80이니까 0.8을 곱하면 되겠군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해주면 이제 할인을 받았어. 근데 요게 지금 1인당 이용요금. 오케이. 요걸 쓰면 몇 명이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죠. 지금 이거는 뭐 30명 단체 입장권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오늘 1일 테스트에 나온 대로 30명 단체 입장권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딱 정해진 만큼 인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X명이 다 들어가도 20%를 무조건 다 할인해 주겠다는 거야. 뭘 쓰면? 통신사 제휴카드라는 걸 써주면. 알겠지? 그러니까 통신사 제휴카드를 썼을 때 내가 내야 될 가격은 한 명당 12,000원인데 X명 들어가고 그 한 명 한 명당 20% 할인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0.8을 거기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타냈어. 자, 그 다음에 생일 이벤트야. 생일 이벤트는 생일자를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면 3인까지 3명이란 뜻이지. 3인이란 사람인. 그래서 3명까지는 60%나 할인해 준대. 거의 그냥 뭐 파격적인 할인인데 이게 3명만 할인해 준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내는 거니? 그래 12,000원 다 내는 거지. 그걸 하나도 할인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3명 빼고는 아무도 할인을 안 해주겠다. 1원도 안 깎아주겠다.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3명까지는 그러면 계산을 해봐. 12,000원 곱하기 일단 3명이라 그랬으니까 3을 곱해야겠죠. 근데 몇 퍼센트나 할인해준대? 60%. 그럼 얼마 곱하면 돼? 0.4를 곱해주면 되지 바로. 그치? 그러면 만약에 3명만 들어간다 치면 3명이 내야 될 가격은 요거야 요거. 그치? 근데 앞에서 우리 분명히 배웠죠? 3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3명 말고 전체 들어간 인원수는 내가 X명이라고 정해놨잖아. 그치? 그럼 X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합쳐줘야지. 누구를? X 빼기 3명은 이 3명 빼고 나머지지. X 빼기 3명은 얼마 내는 거야 얘네들? 전체적으로 다? 한 푼도 안 깎고 12,000원을 다 내는 거잖아.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치? 나 12,000원 다 내고 들어가야 돼. 누구? 3명만 빼고 전부 다. X 빼기 3. 맞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더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생일 이벤트에 의해서 할인을 받으면 X 3명까지는 60%나 할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X 빼기 3 곱하기 12,000은 하나도 할인을 못 받았다는 거니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불리해지는 거지. 비싸지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몇 명 이상부터 원하는 게 뭔데? 통신사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뭐한? 유리한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유리하다는 게 뭐야? 작다라는 뜻이잖아. 저렴하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누가 통신사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통신사 제휴카드는 어디 있어? 왼쪽이죠. 왼쪽에 계산해 둔 게 이거지. 통신사 제휴카드에 의해서 낼 금액이 요건데 이게 생일 이벤트보다 뭐하다? 저렴하다.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완성.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분석하면서 친해지면서 문제랑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면 익숙해지는 거지. 자, 근데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참 감사하게도 12,000원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당 가격을 전부 다 약분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000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식은 만들었는데 굉장히 쉬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0.8x 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써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0.4 얼마? 1.2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 그대로 뒤에다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굉장히 쉬운 식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0.8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3이랑 1.2랑 계산해서 넘겨주던지 넘겨준 다음에 계산하던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 넘겨주면 얼마? 0.2x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오른쪽 그 다음에 넘겼어. 3 빼기 1.2 됐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1.8 모으면은 0.2x. 자, 그러면 소수점 한 칸 땡긴 다음에 2로 나눠주자. 그걸 x에다가 왼쪽에다가 적을게요. 자, x는 누구보다 크다? 9보다 크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몇 명 이상이면은 더 유리한 거야? 10명 이상이면 더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10명 이렇게. 됐지? 이런 느낌. 유리하다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책 읽듯이 하는 게 핵심이야. 책 읽듯이 친해져야 돼. 자, 그 다음은 77번. 그러니까 문제 길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못 푸는 겁니다. 그냥 못 풀어요. 확실하게. 나중에는 여러분 활용이 고등학교 1학년만 가도 활용이 제일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활용이 제일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활용이 그나마 책 읽듯이 읽으면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의 다른 풀이법이라든지 그런 응용 문제들이 이 활용 문제를 넘지 않잖아. 난이도가. 근데 고등학교 땐 넘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장 쉽게 보일 거야. 그때 가면. 그러니까 지금 잘 해두자. 자, 77번. 요거는 이제 일회양 문제지. 자, 전체 일회양을 몇으로 둔다는 건 알고 있다. 전체 일회양은 항상 수학에서 1로 두죠. 그치? 전체 일량은 항상 1. 자, 근데 어른 한 명이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봐. 뒤에 읽을 필요 없어.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린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읽고 여기까지 딱 읽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어른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회양. 하루에 할 수 있는 일회양을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전체 일회양이 1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일을 다 끝내는데 8일이 걸린다고. 그치? 어른이. 그럼 어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8일 동안에 하루에 네모씩 일을 해가지고 누구를 끝낸다? 1을 끝낸다. 1. 그치? 이걸 채우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 들어갈 값은 얼마 당연히? 8분의 1이죠. 역수죠. 됐니? 항상 전체 일량은 1이기 때문에 곱해서 1이 되는 거. 역수를 선택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 얼마? 8분의 1이다. 요 정도밖에 올라. 첫 줄을 읽고 바로 써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 동안에 끝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12분의 1 뭐야? 어린이가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몇 명이래? 10명이 이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한대. 하루에? 단 하루에? 이 일을 어린이와 어른이 합쳐서 10명이 하루에 끝내려고 한대. 하루에. 그치? 자, 근데 어른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 어른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X명이요. 바로 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놓는 순간 어린이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문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Y명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연립 1차 부등식 아직 안 배웠죠?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0명에서 전체가 10명이니까 몇 명을 빼자? X명을 빼자. 이렇게 해서 10 빼기 X명 이렇게 놔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넣으면 어린이는 10 빼기 X명, 어른은 X명. 자, 그리고 어른이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몇? 8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8분의 1 X. 자, 이렇게 적으면 뭐야? 지금 이거 적은 게 뭐야? 어른 X명이 뭐라고 말해야 돼?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치? 어른 X명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이요. 곱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더해줘야겠어? 어린이가 한 명당 12분의 1만큼을 하루에 끝내. 근데 그게 몇 명 있어? 10 빼기 X명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돼. 뭘 더한 거야 지금? 뭘 더한 거니?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을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거지. 맞아? 근데 분명히 말했지.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이 일을 하루에 끝낸다고 했잖아. 합해서 힘을 합쳐서 누구를 끝내? 1을 끝내는 건데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x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가 아니라 부등식으로 짜줘야 돼. 부등식으로. 적어도 1보다는 커지면 되는 거잖아. 2를 더 많이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끝내면 끝내면 그만이니까. 끝내면 그만. 그지? 이상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상이요. 알겠니? 자, 그래서 몇 명 이상 필요한지 구하시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해주자.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8하고 10이니까 얼마 곱해주면 돼? 48. 그지? 48. 자, 여기다가 곱하면 6x. 자, 여기다 곱하면 4니까 40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6x 빼기 4x는 2x로 처리하고 40을 넘기면 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로 나눠주면 얼마? 4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은 쉽죠? 해서 몇 명 이상의 어른이 필요합니까? 4명 이상의 4명이잖아. 4명 이상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그치?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자, 87번. 여기 이제 그냥 허석 씨는 자신이 없다고, 무섭다고 회피하고, 그러면 계속 모릅니다. 계속 몰라요. 계속 무섭고 계속 몰라.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게 아닌데, 그치? 더 어렵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피하지 말고 마주합시다. 못 풀어도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 마.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다가가. 자, 제희와 우주는 이름이 우주.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걷고 있대. 어떤 상황? 굳이 그림으로 표현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초등학생은 아니잖아. 여기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제이와 우주가, 그지? 제이는 왼쪽, 우주는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점점 둘의 거리는 어떻게 돼가겠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둘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야? 제이가 움직인 거리와 우주가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게 핵심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제이는 우주가 출발한 지 이게 어려운 거니? 얘들아? 이게 어려운 거지? 자, 제이는 우주가 출발한 지 10분 후에 출발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잘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생각이 필요합니다. 뭐냐? 자, 생각해봐. 늦게 출발한 사람이 일찍 출발한 사람보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동 시간이 어떨까? 그거를 딱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항상 이렇게 기억해. 먼저 출발한 자가. 그렇게 가면은 좀 건방지니까 사람이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상식이야. 오래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오래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출발한 사람. 반대로 말하면 뭐야?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더 적게 이동했다. 빼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이는 우주가 출발한 지 10분 후에 출발하였고 라고 그랬으니까 제희는 우주가 출발한 지 그럼 먼저 출발한 사람이 누구야? 우주죠. 여기다 먼저 너 먼저 출발했구나. 너가 나중에 출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장을 먼저 해석하시고 그거를 이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뭐래? 우주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부터인가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주가 이동한 시간 우주의 이동 시간 우주의 이동 시간을 뭐라고 두자? x 분이라고 두셔도 되고 시간이라고 두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속력의 단위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실수하니까요. 나중에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바꿔줘야 되니까. 자, 애초에 그냥 시속이라고 두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시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으로 두자. x 시간. 되셨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 해서 거리.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막 적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기록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기록해서 한눈에 볼 줄 알아야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제희 우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시속. 속력이 제일 쉽지. 시속 3km. 시속 5km. 이렇게 딱 적고, 그치? 그다음에 우주는 출발한 지 몇 시간 지났다? X 시간 지났다고 내가 했으니까 여기 X 시간이라고 하고 바로 요 위에 조건을 분석하자. 제희는 우주가 출발한 지 10분 후에 10분이면 몇 시간? 6분의 1시간. 6분의 1시간. 그래서 6분의 1시간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다시 뭐라고 했어?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오래 이동했다고요.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더 적게 이동했다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제이잖아. 얘가 더 적게 이동했다고요. 얼마만큼? 당연히 문제에 적혀있는 만큼. 6분의 1시간만큼 더 적게 이동했다. 빼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공식을 쓰자. 뭐니?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그래서 3 곱하기 x-6분의 1. 그 다음에 5x.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 다음 뭐 할까? 처음에 말했죠. 처음에. 너무 빠른가? 아니죠? 처음에 말했잖아. 뭐라고 했어? 제이가 이동한 거리하고 반대로 출발했잖아. 반대로. 반대 방향. 제이가 이동한 거리하고 우주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뭐다? 둘 사이의 거리다. 떨어진 거리. 그치? 뭐라고? 제이가 이동한 거리와 우주가 이동한 거리를 뭐하면? 더하면 떨어진 거리가 7.5km 이상이다. 뭐 해주면 돼? 7.5km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네. 끝. 하면 됩니다. 푸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x를 구하셨다면 그 x에다가 얼마를 곱해주자? 60을 곱해주시면 끝이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60 곱해주시면 끝. 자, 이거는 시간이니까. 자, 해보자. 3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x는 7.5 이상이다. 자, 2분의 1을 0.5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니까 넘기면 얼마? 8.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5x는 8x. 깔끔하네. x는 얼마?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1 이상이다. 1시간 이상이다. 1시간 얼마? 60분. 4번. 이렇게. 예? 외우는 거 없습니다. 외우는 게 없어요. 그냥 얼마나 친하냐 문제예요. 안 친하면 친해지면 돼요. 틀리면 돼요. 틀려야 친해집니다. 자, 넘어가서 조금만 하고 한 두 문제? 두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야 그냥. 풀이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8개 하고 유형 이거 너무 쉬워 솔직히. 그냥 미지수 2개 들어간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 여기서 못 푸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미지수가 2개일 뿐입니다. x하고 y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해가 순서상으로 나타내질 뿐이죠. 자, 그래서 일단 구별을 해봅시다. 631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여러분, 방정식이 뭔지 아니? 일단은 항상 기본부터 들어가야 돼.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등식을 배웠지? 1차 방정식, 문자와 식단원에서. 그치? 등식이 둘로 나눠진다? 알고 있었니? 등식이 둘로 나눠져. 하나는 먼저 항등식 기억하니? 혹시나? 잠깐 나왔거든. 진짜 잠깐. 근데 이거를 나중에 고1 때, 고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이라는 그 과목 이름이야. 수학의 과목 이름. 그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단원에서 나와. 다시. 이 항등식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 때 나와. 그래서 시험에도 마구마구 나오고 수능까지도 계속 이어져.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야? 항등식 뜻만 알면 돼.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요 라고 말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2x-1은 2x-1 너무 쉽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5 빼기 4는 x 플러스 1 그냥 이거 계산한 거지? 이런 거야.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이거야.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x에다가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1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00억을 집어넣든 5조를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식일 수밖에 없지 이거. 그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고1 때 배우는데 지금은 딱히 중요치 않고 잠깐 잊고 있어도 상관은 있으려나? 뒤에 나오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에서 잠깐 쓰긴 하는데 항등식의 개념을 잊어버려도 뭐 시험 100점 맞는데 무방하다.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방정식이지. 여기 있는 게 방정식. 그래서 등식은 딱 두 가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지는데 항등식이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왜 알려줬어?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라 그랬지. 그럼 그 반대는 뭐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식. 그게 바로 방정식이라고 설명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이 풀었었던 x-5는 4다. 자, 이런 게 그냥 1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얘를 좌변으로 전부 다 옮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뭐가 나오는?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그치? 그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그 1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이 x값을 뭐라 불렀다? 구를 해라고 불렀다. 맞지? 여기서는 미지수가 몇 개였어? 하나였어. 하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등식의 성질 배워가지고 2항 배워가지고 그지?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2x 플러스 3y는 5. 자, 요런 미지수가 몇 개인? 2개인 등식이 나와.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x값 y값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해서 바로 참이 되지 않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 돼. 참이야? 아니야. 해가 아니겠지. 하지만 여기다가 x에다가도 1 집어넣고 y에다가도 1 집어넣으면서 얼마야? 5지. 참이 되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방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을 때 뭘 찾으면 된다?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돼. 등식이란 말이야. 등식. 등식에서 갈라져. 방정식으로.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걸 다 찾아줘. 등호가 없는 건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돼. 누구야? 기억은 무조건 틀렸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몇 차를 찾아? 1차를 찾아봐. 1차. 분명히 1차인 거. 자, 여기서 x, y 설마 이거 2차, 아니 1차라고 할 사람 없지. 이거는 2차입니다. 여러분, 차수라는 거를 여러분이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 차수? 다시 개념부터 공부해야 돼,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돌아오기 싫으면 차수가 뭐였어? 문자가 모르면 지금 알면 돼.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해. 이거야 정의가 진짜. 알겠지?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 얘? 2개 곱해졌지. x만 2개 곱해져 있다고 2차가 아니야. x하고 y 정확하게 문자가 2개 곱해졌잖아. 얘는 몇 차다? 2차다라고 말해야 돼. 알겠죠? 조심해야 돼. 정말. 이런 건 2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안 되겠지. 리을. 얘는 애초에 다항식이 아니야. 다항식 안에 뭐가 있어? 이것도 지워야겠다. 다항식 안에 차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항식 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옛날에 다항식을 배우고 나서 여기에서 차수가 1차인 식을 1차식, 그 다음에 2차인 걸 2차식, 3차인 걸 3차식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건 애초에 이렇게 분모의 x, 분모의 y 이런 식으로 분모의 미지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건 뭔가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 얘는 분수식이야. 직관적이지? 분수식이야. 분수로 된 식인데 분자에 xy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 이런 거 6분의 y 분자에 xy가 있는 건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실 유리식에서 분수식이라는 것 중에서 그 분수식은 뭘 말한다?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분수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분수식이야. 다항식의 반대입니다. 알겠죠? 다항식의 반대말이야 분수식.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뭐 있어? 니은 완벽하게 맞죠? 마이너스 5x 넘기면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이 미지수 두 개인 1차 식이 맞다. 그치?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지? 2x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y는 0.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왼쪽이 좌변이 x, y에 대한 1차식이 맞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비음은 맞습니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괄호가 씌워져 있으면 무조건 풀어보는 거야. x-8y는 2x-8y. 어때? 아니죠. 왜? 8y가 사라지니까요. 문자 하나가 사라졌지. 미지수가 몇 개?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비읍은 미지수 하나인 1자만 됐습니까? 자, 해서 답은 2개. 2번. 자, 좀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다시 시작해볼까? 자, 봅시다. 오늘 하는 내용이 연립반응식 풀이 잠깐 가방법, 대입법 잠깐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해 산질은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거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해보면 자 다음 중 문장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응식으로 잘 표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 그러니까 틀린 걸 찾으라는 거죠. 자 문장 한번 읽어봐. 뭐야? x의 3배가 뭐야? 3x지? 위에다가 적어놓고 y의 2배는 뭐야? 2y지? 자 해서 3x는 2y 3x는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는 쓰고 2y보다 뭐만큼 크다? 4만큼 크다. a보다 4만큼 크다 라고 하면 4를 더해줘야겠죠. a에다가 해서 3x는 2y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했지.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얘부터 틀렸네. 그치? 4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얘하고는 다른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왔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인데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자 x살인 영미의 나이는 y살인 은정이의 나이보다 3살 적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보자. x살인 영미의 나이는 y살인 은정이의 나이보다 3살만큼 적다. 빼기 3. 됐지? 적다 그러면 떼주면 되고 많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 그죠? 쉽죠?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x개 100x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y개 500y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총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치? 100x 500y 자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 합해보면 얼마다? 3,700원이다. 맞죠? 맞겠지 뭐. 답이 나왔는데 1번. 그래서 토끼 x마리와 오리 y마리의 다리의 수의 합. 여러분 토끼 다리 수는 몇 개?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을 때가 있는데 토끼가 일단은 뭐 앞다리 뒷다리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리는 몇 개다? 확실히 4개다. 4개라고 해줘야겠지? 그래서 토끼 다리는 4개.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토끼 다리는 4개입니다. 토끼로 많이 문제를 내더라고. 그래서 토끼 다리는 2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4개입니다. 자 그래서 4x 그 다음에 플러스 오리는 확실하게 날개 다리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리는 2개. 그래서 2y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다리수의 합이 36. 자 이렇게 더해서 36이 다 써주면 되겠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시속 3km로 x 시간 걸은 후 3x 적고 그 다음에 시속 8km로 y 시간 달렸다.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는 3x 플러스 8y인데
밑에 잘렸으니까 보면은 15다 그렇게 적혀있네. 3x 플러스 8y는 15 이렇게 딱 적으면 되지. 그지? 거속식 개념. 자, 이것도 당연히 뒤에서 연립방정식 활용으로 나오겠죠? 이런 것도 식 다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세우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 개념. 해 개념이 오늘 아주 메인입니다. 해가 뭐야?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x값 또는 y값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x, y값을 동시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녀석을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아. x, y에다가 뭐든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얘는 성립을 해. 다 집어넣는다고 성립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찾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해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래. 해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여기 중에서 해가 아닌 거면은 뭐겠어?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y는 3분의 4.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분의 4를 y에다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4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 나오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해서 1번은 성립한다. 해가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를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얼마? 마이너스 10. 확인됐지? 얘도 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3분의 10을 y에다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0. 따라서 이 친구도 마이너스 10.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2분의 1을 x에다가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1. 그 다음에 3을 y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10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8이 나오네. 그치? 얘는 해야 아니야? 아닌 거죠. 됐죠? 성립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값에 4 집어넣으면 8, y값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자, 다섯 번째 것도 마이너스 10 맞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자, 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비 뭐라고 말한 거냐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데 여기 중에서 자연수만 찾으라고 하면 해가 한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x하고 y에 대한 표를 항상 그리세요.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로는 해를 못 찾습니다. 아시겠죠? 미지수가 한 개일 때만 해를 등식의 성질로 찾을 수가 있고요. 이 항 이용해서. 이 3x 플러스 4y는 28은 뭐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자리, y자리에다가 각각 자연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데 여기 중에서 개수가 큰 녀석 있지. 개수가 큰 녀석. 절대값이 개수가 큰 녀석. 이 녀석한테 먼저 1부터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y에다가 그러면 1을 대입해봐. 그럼 뭐야? 3x 플러스 밑에다가 4는 28.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x값이 나오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3x 넘어가서 24. 자, 이렇게 되니까 x는 3으로 나눠주면 얼마? x는 8.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8도 자연수야 아니야? 자연수 맞죠? 따라서 x는 8, y는 1. 하나의 해를 찾아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x, y 순서쌍을 찾아낸 거야. x, y는 얼마? 8,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고요. 하나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더 해봐야죠. 자, y는 2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y는 2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얼마? 8. 그래서 3x 플러스 8은 28. 자, 이렇게 해서 8 넘기면 3x는 20 됨으로써 3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 3분의 20. 이게 됩니까? 안 되겠죠.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어떤 해만 찾으래? 자연수인 해만 찾으래. x, y가 자연수일 때 라고 했죠. 만약에 저 말이 없었으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것도 맞아. 알겠지? 저 말이 없었으면 이것도 맞아. 3분의 20,2도 맞습니다.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적고 x. 이건 문제에서 원하는 해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다가 3을 집어넣어 봅시다. 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3x 플러스 12는 28. 자, 넘기면 16. 자, 3x는 16. x는 얘도 정수 안 나오지? 자,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6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6 x. 얘도 아니죠. 자, 그러면 얼마? 4를 집어넣어보자.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4를 집어넣어보면 3x 플러스 16은 28. 자, 이렇게 해서 16 넘기면 얼마? 3x는 12고 x는 나온다. x는 얼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4 집어넣고 하나 더 찾았다. 얼마? 4,4라고 순서상을 적으시면 또 하나의 자연수 해를 찾아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규칙성을 몇 번 반복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서 1에서 몇 증가했어? 3 증가했지. 3 증가. 여기 사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해를. 자연수 해를. 그치? 여기서 3이 증가해서야만 찾아낼 수 있었어. 그럼 그 다음은 5를 해봐야 될까? 아니. 여기다가도 얼마 더해주면 돼? 3을 더해주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수가 나오는 얘를 찾을 수 있어. 자,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볼까? 자, 7을 y에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28이 나오죠? 일단 정수기는 합니다. 정수기는 해요. 분수는 아니에요. 해서 얘 28 되니까 넘기면 얼마? 3x는 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가 0인 건데 그건 좋은데 정수인 건 좋은데 만약에 정수 찾으라고 했으면 얘도 적어주면 되는데 정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자연수 찾으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안 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이후에도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후에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답을 끝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 그려서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겼어.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도 해야. 해라는 거는 계속 뭐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집어넣으면 참이되는 게 해입니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집어넣는다.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고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자, 한 해가 뭐래? x는 O, y는 마이너스 1이네. 해를 알려줬네. 해 알려주는 거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했었죠?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바로 대입해보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입해도 됩니다. 앞으로 있어서 3차 방정식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 3차 방정식도 하실 텐데 연립 방정식도 연립 2차 방정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다룰 텐데 그럴 때마다 한 해를 알려준다. 그러면 당연히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모든 방정식들, 모든 종류의 방정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 그럼 얼마 나와? x는 5니까 5, 2, 10. 그 다음에 계산되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a. a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뭐 나왔어?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왔다. a에 관한 1차 방정식 풀어주자. 7-a는 0이다. 7에서 얼마 빼면 0입니까? 7이죠. 그래서 a는 7.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구한 미지수 값을 우리 어떻게 했어? 1차 방정식에서 다시 넣어줘야지. 2x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이라고 적고 자, 얘를 한번 풀어보자. 뭘로? x는 줬잖아.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y값 찾으시오. 대입하면 되죠. 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따라서 딱 떨어지지. 7y 마이너스 7은 0이다. 자, 마이너스 7 넘긴 다음에 7로 나눠주면 y는요?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y값은 1이다.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선생님은 항상 문제 푸는 그거를 외우라고 안 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죠? 항상 선생님은 이걸 강조합니다. 해를 알려주면 무조건 대입해라. 앞으로 모든 방정식에서 무슨 방정식을 다루든지 간에 알겠죠? 자, 그래서 하고 648번. 이제는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연립 방정식이 뭡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 표현으로 써가지고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걸 연결할 때 연자를 써서 연립이라고 둡니다. 립자는 세우다, 식을 세우다 이러죠. 그래서 연결해서 세우는 것을 바로 연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쓰면 이 연립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XY 순서상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앞에서 우리가 미지수 두 개의 1차 방정식 하나에서는 해가 몇 개가 나왔어?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치?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나오고 얘도 무수히 많이 나와. 하지만 거기에서 얘에서 나오는 해와 얘에서 나오는 해 중에 겹치는 게 하나는 있어. 적어도 하나는 있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자?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야. 겹치는 해를. 알겠지? 얘도 무수히 많고 얘도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해들 중에서 딱 하나
겹치는 해가 존재한다. 그걸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 그걸 찾아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식부터 찾아야겠지. 식을 먼저 나타낸 다음에 앞에서 미지수 두 개의 1차 방정식 먼저 나타내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에도 연립방정식 한번 세워보는데 보자. 전체 학생이 읽어보는 거야. 그냥 책 읽는 거야. 전체 학생이 26명이 은한에 반해서 남학생 동그라미 남학생의 3분의 1과 여학생 동그라미 여학생의 2분의 1이 안경을 썼대. 안경을 써서 총 11명의 학생이 안경을 쓴다고 한다. 그랬대. 그래서 은한에 반해한 남학생 수를 X. 문제에서 정해줬어. 남학생 수를 X. 내가 안 놔도 돼. 여학생 수를 Y라고 놨을 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좀 세워달래. 그치? 자, 그러면 남학생 수를 X라고 하자고 했고 여학생 수를 Y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남학생과 여학생이 더해지면 합해지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남학생 말고 여학생 말고 뭐가 있는데? 성별이 뭔데? 없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 하면 몇 나와야 돼? 전체 학생 수 26명이 나와야 된다. 일단 이걸로 식 하나를 짜는 거지. 그치? 이걸로 식 하나를 짜는 거. 뭐야? X 플러스 Y는 26, X 플러스 Y는 26, 얘도 그렇고 얘는 아니고 찍. 자, 근데 얘도 아니네. 찍. 벌써 두 개가 날라갔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연립 기호 이렇게 씁니다. 마음에 드니? 중괄호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해서 남학생의 3분의 1과 여학생의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비율 계산 아시죠? 남학생은 x인데 x의 3분의 1이니까 얼마? 3분의 1x고 여학생은 y인데 여학생의 2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1 y로 처리하면 이네 둘이 더했을 때 뭘 쓴 학생 수? 안경을 쓴 학생 수가 나온다. 근데 안경을 쓴 학생 수가 몇 명? 11명이라 그랬으니 자, 여기에다가 equal 11 이렇게 달면 되는 거지. 그치? 쉽지? 그래서 답은 몇 번? 잘 찾아줘야 돼. 3번. 이렇게 정확하게. 됐죠? 자, 그 다음은 항상 이 식 짜는 거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볼지 몰라도 뒤에 이제 활용 단계에서 중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제 이거를 풀면 활용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이거 한번 해볼까? 650번? 시간 조금만 드릴게. 시간이 있으니까. 650번 해봅시다. 이게 활용이에요. 이거 이제 세우고 이거 답 찾아서 이거 풀면 연립방정식이 활용입니다. 그게. 그냥 책 읽는 거라고 했어. 책 읽는 거. 마음을 열어보세요. 예림이 맞췄고 잘했어. 빨리 안 풀어도 돼요. 풀려도 돼요. 다만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평생 대학을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기만 안 하면. 자, 했니? 자, 어느 과수원의 작년 포도와 사과의 수확량의 합은 500상자이다. 여기 누가 있어? 포도, 사과의 수확량 두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랬을 때 포도의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 5% 증가하고, 자, 여러분 비율 계산이 지금 이제 좀 돼야 됩니다. 이제 5% 증가라는 뜻은 증가는 플러스죠? 근데 5%는 우리가 퍼센트, 백분율 퍼센트라는 거는 100분이야. 100분의 1을 곱하는 거를 이거를 줄여서 기호로 이렇게 퍼센트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퍼센트 붙어 있으면 몇 퍼센트지 간에 100분의 1을 곱해보세요. 그게 바로 퍼센트 비율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5%라는 말 자체가 100분의 5라는 말이라고요. 5에다가 100분의 1 곱한 거. 알겠죠?
그래서 100분의 5만큼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를 해주는데 어디다 플러스를 해? 기존에 있던 전체 비율 1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전체는 1이니까.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5인데 여기서 증가량만 계산하면 100분의 5x만큼 증가하는 거죠. 어디에서? x에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이 증가량만 알고 싶은 거니까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게 100분의 5x만큼 증가했다. 그냥 100분의 5x라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10%만큼 감소했다는 거는 몇? 100분의 10x y인데 y죠? 요거를 먼저 읽고 가야지. 작년 포도의 수확량을 x 상자, 포도가 x, 사과의 수확량을 y 상자. 사과가 y. 자, 그래서 10분의 100y.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감소한다 그랬어. 감소는 뭐야? 마이너스 알아주면 되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증가하고 감소한 양을 어떻게 해줘? 합쳐주면 전체 수확량의 증가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10y.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을 짬뽕 합쳐주면 돼. 자, 그러면 전체 수확량은 몇 상자 감소해야 돼? 17상자가 정확하게 감소하였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7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증가했다 그러면 뭐 플러스 17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뭐 100상자가 증가했다 플러스 100. 100상자가 감소했다 마이너스 100. 됐지?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뭐야? 수능 그림 찾기지?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10y는 마이너스 1번이네. 그치? 바로 찾았네. 그치? 좋아요. 다 이렇게 했나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원이 벌써 2개가 남았네요. 벌써 2개야. 위에 있나? 여기 하나 있다. 자, 651번 맞지? 맞네. 보시죠. 다음 연립 방정식 중 XY 순서상 마이너스 1,1을 해로 가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죠. 뭐를? 다각법 대입법 지금 한번 해볼까?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해도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 잘 안 씁니다. 요걸 마이너스 1,1을 여기다가 다 대입하는 것도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풀라고 나오는 문제고요. 근데 우리는 이 녀석들의 해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어. 그치? 뭐를 사용해서? 가만법과 대입법 한번 해볼까?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어떻게 했어? x 플러스 y는 1.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가관법이죠. 그냥 가관법만 알아도 돼. 가관법만 사실. 자, 이렇게 놓고 얘를 기억이라 놓고 얘를 미음이라고 놓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미지수 하나를 정해. 미지수 하나를 정해서 뭐를 맞추자? 개수를 똑같이 맞추자. 일단 개수의 절대값을 똑같이 맞추는 거야. 개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지 개수가. 그러면 이미 맞춰진 거지. 내가 따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돼? 식끼리 빼버리면 미지수 하나가 날아간다. 목적은 뭐? 미지수 하나를 날려버린다는 거죠. 뒤에 아닙니다. 요거 지금 651번 하는 겁니다. 651번을 가지고 가관법으로 해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어떻게 풀면 된다? 재미없게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을. 맞지? 근데 한번 해보자. 어차피 뒤에 가서 가관법 대입법 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는 재미삼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빼면 어떻게 된다? 빼면 미지수가 사라져. 미지수가 사라지면 몇 개 남아? 미지수가 하나 남아.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이 방법을 쓰는 목적. 뭐라? 미지수 하나를 없애. 미지수가 원래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미지수가 2개였을 때는 무조건 해를 못 찾습니다. 아시겠죠? 미지수가 2개인 상태에서는 얘도 무수히 많은 해 가지고 얘도 무수히 많은 해 가지니까 그거 하나하나씩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아까 전에 표 그리면서 찾았었잖아. 그걸 일일이 다 해볼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빼버려가지고 없애버린 다음에 미지수를 몇 개만 남겨? 하나만 남겨. 하나만 남긴다는 뜻은 이 녀석은 뭐? 미지수 한 개인 1차 방정식. 풀 수 있는 식이죠. 풀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됐지? x값이 그냥 나오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x값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됐죠? 근데 y값도 구해야겠지? 따라서 어떻게 하자? x 자리에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이랬었지. 기억나? 다 해볼 거야.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봐봐. 선생님이 하는 걸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1. 자,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넘기면 얼마?
y는 3. 바로 이게 뭐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응하는 y값 3. 이렇게 해서 해는 어떻게 적자? 마이너스 2, 3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됐지? 이런 거야. 그리고 해를 순서상으로 적으면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 적으면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 또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적고 연립기호를 씁니다. 이렇게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적고. 알겠지? 근데 중학교 때는 아직까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순서상으로 적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됐지?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하나 구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y는 똑같이 나오나요? y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왜 그런가? 얘하고 연립했잖아. 뭘 찾고 싶었던 거야? 얘하고 연립해서 뭘 찾고 싶어?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는 걸 찾고 싶었잖아. 한마디로 이 x는 마이너스 2는 어디다가 넣어도 성립하는 거?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에 대응하는 y값도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이 나오겠지. 되겠니?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도 y는 똑같이 3 나올 거야. 계산해봐. 되지? 자, 그 다음에는 2번 해보자. 2번. 자, 2번 가보자. 자, x 플러스 2y는 3. 2x 마이너스 y는 4. 자, 얘네는 맞춰줘야 되죠?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 기억. 자, 얘는 니은. 자, 이렇게 해보자. 기억에다가 몇 배 하고 니은에다가 몇 배 해야지 뭐가 맞춰지니? 여러분은 뭘로 하고 싶어? 확인해봐. 정해봐. x의 개수를 위아래로 맞출래? 아니면 y의 개수를 위아래로 맞출래?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정해줄까? y의 개수를 맞추는 거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왜? 왜 그럴까? y의 개수를 맞춰야지 y가 없어지겠지. y가 없어지면 누가 나오겠어? x가 나오겠지 반대로. x가 나오면 x를 먼저 적을 수 있겠지. 그게 목적이야. 알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은 x를 먼저 적고 뒤에다가 이제 y는 적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x는 몇, y는 몇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x가 먼저 나오는 걸 선호해서 y를 없애버리는 방향을 취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보자. 실제로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니은에다가 몇 배 해라? 2배를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회차 할 때 구했었잖아. 그치? 자, 한번 해보자. 기억은 x 플러스 2y 4 이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2배 하면 얼마? 양변 2배 하면 4x 마이너스 2y는 상수함까지 8 2배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자? 더해주면 y가 사라지겠지. 더해주면 되니? 더해주면 y가 사라지겠지. 더해주면 y가 사라지면서 x는 얼마 돼? 5x 되지. 5x. 자, 5x 되면서 얘는 얼마 돼? 11이 되죠. 11.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x는 얼마? 5분의 11. 자, 이렇게 x값 찾을 수 있는 거죠. 되겠니? 그 다음에 y값 어떻게 찾는다고? 구한 x를 어디다가? 위에 식에 넣어도 되고 밑에 식에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y값은 어떻게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계산이 쉬운 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쉽니? 위에 식에다가 넣으니까 그냥 x밖에 없으니까 자, 5분의 10을 집어넣고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5분의 4가 되죠. 자, 5분의 4가 2y니까 y값은 얼마 나온다? 5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나중에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결국엔 우리는 1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야. 미지수가 하나의 1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감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여러분이 해봐. 3번 여러분이 판단해서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계산하는 방법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재밌는 거야. 연립 방정식은 재밌어.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잘 돼. 여러분이 판단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 거. 이제 또 오랜만이라서 또 기억이 잘 안 나나? 아마 아직 답은 안 나왔죠? 마이너스 1,2를 새로 가지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했다? 뭘 맞추셨습니까? x를 맞췄어? y를 맞췄어? 이번엔 x 맞춰볼까? 자, x를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얘를 3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절대값만 맞추면 됩니다. 절대값만. 아시겠죠? 절대값만 맞추면 지들 알아서 더하든 빼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기억에다가 몇 배 하면 맞춰진다? 그냥 3배 하면 맞춰진다. 그 다음에 니은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는 적고 나서 판단할까? 자, 3을 곱하면 3x-3y는 얼마? 9. 그 다음에 니은이 얼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11. 자,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x가 없어지니? 더하면 없어지지? 더하면? 그지? 자, 그럼 더해볼까? 자, 더하면 얼마? y. 그 다음에 9 더하기 10이 얼마? 20. 됐지? y 구했지? 어떻게 한다? 이제 더하는 거였고 여기다가 y에다가 20을 넣어주자. 얼마 됩니까? x는? 23이 되죠. 그러니까 난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실수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잘 구해놓고 답을 쓸 때 x는 20, y는 23 이렇게 적으면 어떡해? 아닌가? 여러분 실수 안 하나? 나는 그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 많은데 그래서 나는 y 먼저 없애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 안 하신다면 이렇게 됐지? x는 23, y는 20. 자, 그러면 4번 한번 해보죠. 아직 답 안 나왔지? 4번, 5번 중에 하나지. 해보자. 마이너스 1,1을 해로 가는 건 누굴까? 한번 해봐. 해봐. 기계적으로 나중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해. 이렇게 풀게 돼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없애줄까? 이거 솔직히 인정? y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y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 기억에다가 니은의 몇 배? 2배. 그지? 2배를 더하면 없어지겠지? 그지? 그지? 자, x 플러스 4y 적고 7 적고 5x 10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8. 자, 2배 했죠? 더해보자. 자, 더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y가 없어진다. x 더하기 10은 얼마? 10x는 11x. 그 다음에 7 더하기 마이너스 18 얼마? 마이너스 11.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저거 마이너스 1 하나 나왔다. 그치? 반은 맞췄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한번. 마이너스 1 되고 넘어가면 여기 얼마? 8. 그러면 4y는 8이니까 y는 얼마? 찾았다. 2 이렇게 찾는 거지. 됐어?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풀려. 다 대입해보면 풀려요. 4번에다가 대입했으면 풀리겠지. 근데 그렇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방법 대입법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 자, 656번 충분히 연습했죠? 가관법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법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대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가관법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거의 90% 이상은 가관법을 쓰고요. 진짜 몇 안 되는 억지 상황에서 대입법을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가관법만 아셔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하고 보자. 656번 마지막이지. 자, 순서상 1,-2가 열방정식에 해래 또 해. 그럼 뭐야? 해라는 건 방정식에 넣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x, y 값 둘 다 알려줬네. x는 몇? 1. 그 다음에 y는 몇이라 알려줬다?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준 거지. 그치? 자, 따라서 x는 1고 y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위에 식에다가도 넣어보고 밑에 식에다가도 넣어보고 둘 다 한번 넣어보자. 둘 다 만족하는 게 바로 해잖아요. 열방정식의 해. 자,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넣으면 얼마가 나와? a 플러스 4는 3. 자, 이렇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4 넘어가면 3 빼기 4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자, x 빼기 by는 5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2b는 5. 자, 이렇게 해서 1에다가 얼마 더하면 5 됩니까? 4죠. 이걸 뭐 푸냐? 그치? 2b는 4니까 b는 얼마? 2. 자, 이렇게 푸시면 되지. 됐지?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 얼마? 1.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쪽에 103쪽에 한 문제씩만 풀어줄까? 같이 풀자. 662번 한 문제씩만,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만 C단계 한번 보자. C단계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 무서움을 날려버리라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662번 한번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읽어봐. 추라이 이거 숙제로 남기면 아무도 안 풀 거잖아. 그치? 무서워서 그렇잖아. 어렵지 않은 문제. 혹시 뭐 만화책이라든지 선생님 때문에 만화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소설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 요즘에 많이들 읽니? 책을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한 권만 계속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외워지면서 이해가 가. 그 상황.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읽으면 이거 이해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 그치? 계속 읽어보면서 반복적으로 친해져야 돼, 그 상황에.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친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풀면 천재. 사실 머리가 똑똑하기보다는 노력의 천재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한 거잖아.
신기해. 네 머릿속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10을 짠 거야. 그래서 300초를 만들려고 했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식으로 여기 지금 맞았습니까? 식으로 한번 표현해. 얘 머릿속에서 그거를 넣어본 거야. 얘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넣어본 거야. 그 몇 개가 미지수겠지. 거기다가 그 미지수에다가 몇을 넣어본 거죠. 그걸 바로 S라고 넣고 얘는 Y라고 넣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해서 수빈이도 맞췄다. 라이도 맞췄고. 잘한다. 10 한번 짜볼래? 그렇게 하면 돼. 자, 볼까요? 엄청 기대 이상 잘했다. 기대 이상을 다들. 어느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일단 이거는 알지? 거의 다 이거는 했더라고. 신기하네. 1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광고를 방송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별거는 아닌데 포기를 안 했다는 게 난 신기해서. 아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났으면 내가 학습을 했겠냐. 다들 너무 포기를 잘하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에 항상 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야. 포기만 안 하면 다 구할 수 있거든. 1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의 광고를 한대. 네, 50분 동안 방송을 한대. 아니 그러면 광고 시간이 몇 분이란 얘기야? 5분이란 얘기죠. 50분의 10%. 100분의 10, 10분의 1만 해봐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는 건 문제를 풀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분이라는 거를 바로 초로 고쳐봐. 왜? 여기서 15초인 광고 계산을 하려면 이제 초 단위에 맞춰야 되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300초, 60 곱하면 300초죠. 그래서 300초가 바로 뭐야? 광고 시간. 광고 시간을 이렇게 구해주었어. 대부분은 다 여기까지 했더라고요.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래서 시간이 15초인 광고가 20초인 광고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씩을 방송한대.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은 얘도 개수가 1 이상, 얘도 개수가 1 이상이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식을 짜보는 거야. 15초짜리 광고는 X개, 20초짜리 광고는 Y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치면 총 광고 시간이지. 총 광고 시간이 몇 초? 300초가 되어야 된다. 딱 300초. 됐죠? 근데 여기에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와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둘 다 몇 이상? 적어도 하나 이상. 그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치? 이거를 염두하면서 여기에다가 미지수에다가 자연수를 한 번씩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연수를 한 번씩.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양변에 일단 5로 나눠줘야겠죠? 여기까지도 잘했어. 3x 플러스 4y. 근데 여기까지 한 친구들은 끝난 겁니다. 그냥. 얘 그냥 해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누구를 20초짜리 광고를 최대 몇 개 방송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최대. 여러 가지의 해들이 막 나올 텐데 그 해들 중에서 이 Y에 들어갈 숫자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지. 맞지? 얘가 바로 20초짜리 광고의 개수잖아. Y에 들어갈 개수가 가장 많을 때 Y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여러분 보통 이것이 표 짜가지고 XY에다가 몇씩 집어넣잖아. 근데 누구부터 집어넣을래? 보통 선생님이 박진우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면 개수가 큰 녀석부터 1부터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근데 그건 이제 다 구하고 싶을 때고 다 구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만
20초짜리 광고만 구하고 싶고 20초짜리 광고가 최대 몇 개이냐? 최대만 구하고 싶어. 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y가 최대가 되면 반대로 누가 최소가 될까? x가 최소가 되겠지. 굳이 다 구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x에다가 1부터 넣으면 이거만 하고 2, 3 미리 적어놓게 4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데 1을 집어넣으면 빠르게 할게. 3 집어넣으면 3 넘어가서 57이니까 나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4의 배수인 것만 체크하셔도 여기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넘어가서 54니까 4로 나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얘도 아니야. 그러면 3 집어넣어서 9니까 넘어가서 51이야. 51도 4로 나무 안 떨어져. 자 그러니까 x에다 4 집어넣으면 48이야. 48은 4로 나무 떨어져. 얼마? 12니까 자 여기다가 12 적으면 한 방에 끝내버린다. 됐지? x가 작아지면 y는 자연스럽게 커지니까 y의 최대 배수는 12개, 12개 이렇게 끝내주면 아나 진짜 여기까지 딱 2단계만 1단계만 필수적으로 배워주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과제 도전 과제 여기까지 아직 수업 중에서 어디 열면 어떡하냐. 그냥 들어와. 내가 뭔